좀 달라요. 그거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 다 치워버려. 어차피 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다니엘의 친구 생선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네. 생선 형이 저 팬미팅 때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입구에서 물을 나눠줬습니다. 아, 물 나눠줬구나. 네. 맞아, 맞아. 이번에 책 나왔잖아요. 네, 네. 시기가 됐습니다. 매번 책을 이제 편찬을 하고 책을 내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이 나와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네, 이 책입니다. 죽도록 사랑받고 싶어서 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뭐예요? 에세이는 뭐 자기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들이나 생각들을 쓰는 장르가 에세이죠. 어. 그냥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기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돈 버는 거죠. 계속 책 작가 활동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17년 됐고요. 첫 책이 나온 지. 그냥 그 전에는 라디오 작가였어요. 편하게 해도 돼요. 네. 편하게 해도 돼요. 네. 아, 그러면 생선은 누구고 왜 생선인 거예요? 생선은 필명이야. 음. 그러니까 그리고 생선이라고 이 이름을 정하게 된 건 평생 눈을 감지 않은 생선처럼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겠다는 뜻으로 20대에 지었지. 야, 평생 눈을 감지 않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생선이 눈꺼풀이 없는 생선들이 거의 95%래요. 예전에 이제 글을 처음 쓰게 된 게 내가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때는 뭐 내가 글 쓰는지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모르니까 대부분 부끄러웠어. 그래서 이름 대신 그냥 생선이라는 닉네임을 정해서 그 뒤에 숨어서 글을 썼지. 그게 시작이야. 아, 근데 이제 중년이 된 지금은 잘 사용 안 해요. 아. 창피해서. 왜요? 왜 생선 좋은데 왜요? 그러니까- 눈을 감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눈 많이 감습니다. 비겁해서. 아,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뭡니까? 네? 아유, 큐카드예요. 카드가 아니고 냅킨에 그냥 휘갈겨 썼네. 종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지. 아, 왜 봐요? 내 건데 이거. 보지 마요. 심지어 아, 글자도 되게 크게 써놨구만.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뭐야? 이거 왜 갖고 왔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 대체? 이게 출판사도 그렇고 제가 뭘 했는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 어. 요약한 프로필. 프로필. 네. 프로필이 이렇게 많아. 프로필이 엄청나. 글자 크기 엄청 커요. 이렇게 많은 프로필이. 뭐 한 30장 되는 것 같은데, A4 용지로. 네. 아, 근데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있고. 이거 일상? 누가 찍어줬습니다. 멋있네. 네. 걔는 본인이 키우는 개예요? 네, 시베리안 허스키 키우고 있고요. 이름은 오로라예요. 오로라. 네. 눈 색깔이 빛에 따라서 달라져서. 약간 뭐 그 오드아이 뭐 그런 건가? 네, 맞아요. 사실 책을 쓰는 거가 아마 글을 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진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써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혹시 본인만의 작업 방식이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이제 채우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우선 목차부터 쓰죠. 그래서 목차? 제목 정하고 목차 아, 제목을 형 먼저 정해요? 먼저 정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는 책 제목은 죽도록 사랑받고 싶어서인데 원래 제목은 난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그래서 뭔가 조금 어두운 이야기지만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세다. 빠꾸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래서 팔리겠냐. 아. 그래서 왜 그렇게 죽으려고 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군요. 그래서 죽도록 사랑받고 싶어서라는 제목이 나왔어. 아, 그럼 형은 약간 뭐라 해요? 염세주의예요? 작가는 다 염세주의예요. 멋있잖아. 그냥 이게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업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밝고 좀 부끄러운 사람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좀 어두운 것에 대한 꼭 깊은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래서는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MBTI 뭐예요? ENFP. 형 MBTI가 ENFP예요? 응. 거의 관종이지.
그러면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죽는가 뭐 이런 왜 우린 죽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죽음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것들 그리고 끝내는 것들에 대한 것.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꿈이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좀 포기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죽음이라고 그냥 퉁쳐서 설명한 거예요. 원래는 뭐지? 죽음에 대해서 저 온전히 죽음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사실 근데 한 번 이게 두 번째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버전은 완전히 어두워요. 내가 읽어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1년을 더 달라고 해서 바꿨어요. 이게 제목이 좀 어둡잖아요. 그리고 처절하잖아요. 아니 책도 어두워요. 이거 무슨 황토방 같고 약간. 무서워 잘 어울리는데. 아니 저도 예전에 이제 다자이 오사무인가 그 인간 실격. 인간 실격 그 책도 되게 흥미있게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라카미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들의 책이 막 밝거나 막 희망차지 않잖아요. 제 취향이긴 해요, 사실. 사실 다자이 오사무의 만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쓴 거이기도 해요. 그 만년의 딱 첫 번째 구절이 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네.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왜? 왜? 나는 민폐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 문장이 그런 뉘앙스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그 주인공이 뭐 코인 해가지고 먹고 튀고 토토 이런가? 그게 아니고 이 제목에도 있다시피 죽도록 사랑받고 싶어서 유독 형이 보면은 책에 어떤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 어두운 것을 감싸는 건 다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연인과의 사랑이든 뭐 가족 간의 뭐든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죠.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책에는 다 후회가 많아요.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요? 네.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나 봅니다. 저는 참고로 비혼주의자 아닙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네. 진짜 하고 싶어요. 한 번도 안 했죠 아직? 네. 인생에서 사랑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 어렵지. 되게 많은 정의가 있는데 내 취향을 부셔서라도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래 담배를 안 폈는데 담배 피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내가 한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담배를 폈어. 근데 그게 너무 싫어야 되잖아. 여태까지는 싫었거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담배를 피게 된 계기가 그 친구한테 배워서. 그래서 나는 담배를 되게 늦게 피기 시작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걷는 거 싫어하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걷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걷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취향을 부셔서라도 그 사람 취향에 맞추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닐까 나는 생각해. 원래 담배 안 폈어요? 담배도 안 피고 커피도 안 마시고 걷지도 않았지. 사람 김동영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순위를 매기자면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뭐 성공, 여기 부와 명예도 있을 거고. 사랑, 부, 세 번째 명예, 네 번째 가족, 딱 4개 중 순위. 명예. 명예가 1순위? 응. 오, 그리고 왜? 명예가 있으면 사랑도 오고 돈도 오고 가족도 올 것 같아.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죠. 너무 솔직해? 아니요, 재밌어요. 넌 어떻게 생각해? 저요? 저는 내가 정말로 진짜 진심은 저의 인생에서 1위는 사랑이에요. 2위는 가족. 3위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3위는 이제는 돈, 부. 네 번째 명예. 왜냐면 이거는 내가 나랑 거꾸로네. 네, 왜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 20대 때 다르고 30대 다르고 뭐 38대 다르고 9대 다르고 이렇게 점점 그 달라지는 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달 사이, 뭐 1년 사이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가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나는 달라진다기보다는 맞다고 확신이 드는데. 아, 근데 내가 이게 느끼는 것처럼 되게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명예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다음에 사랑도 중요하고 뭐 부도 중요하지만 명예가 되게 중요해. 근데 내가 MBTI 사자살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사자가 명예를 중요시하는. 응, 명예. 형이 요즘 인플루언서가 꿈이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플루언서 꿈이지고. 아니, 맞아. 자꾸 나한테 인플루언서가 꿈이라고 자기 인플루언서 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글만 너무 썼더니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명예라고 해서 대단한 명예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는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내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큰 배 있죠. 네. 무역할 때 막 몇 달씩 하고 가는 그런 배들 있죠. 네. 그 배에 타서 그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싶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인지도가 없어서 떨어졌어.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그럼 구독자 수 몇 명이냐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우선 유명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요즘엔 또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가치의 기준이 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속물 같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근데 형, 이게 접니다. 재밌어요. 네. 형 오늘 어땠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나도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랑이 좀 어느 구간에는 좀 뒷전이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고선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새로운 일을 할 거를 계속 얘기해가지고 아니 저희가 이제 동네가 비슷하잖아요. 그 근처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카페에서 만나는데 얘는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건 해야죠. 할 거 해야죠.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할 수 있을 때. 예. 또 재밌잖아요. 그냥 탱자 노는 건 많이 했어. 저 진짜 탱자 노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좀 더 뭔가 생산적인 걸 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줬는데 우리 최튜브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인사 한마디. 네. 그러니까 최튜브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그 최다니엘 팬미팅이라든가 아니면 부천에서 있었던 그 영화제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책 나왔다고 저한테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축하한다는 말 전해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나까지 챙겨주시다니. 너무 그게 진짜 감동이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형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좋아. 배 너무 고프다. 내가 오늘은 햄버거 살게. 좋아요.